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오늘 살펴볼 경매 물건은 지금 보시는 단독주택입니다. 이 주택 아니고요. 이 주택입니다. 이 주택도 말씀드릴 게 참 많아요. 보시면 1층, 2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인데 옆을 보니까 똑같은 모습을 한 주택이 한 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렇게 똑같은 모습의 주택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어딘지 보니까 상하동 숲속의 쉼터라는 주거 단지네요.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무단 출입이나 무단 주차 시에는 견인 조치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24시간 CCTV가 녹화 중이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고요. 1층과 2층 각각 41.82제곱미터로 면적이 똑같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12.6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모습을 보아하니까 폭이 좁고 길게 뻗어 있는 형태를 가진 것 같고요. 창문이 참 많기는 한데 너무 작아서 창문이 창문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네요. 그리고 앞에 주차 공간은 차량을 2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물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뒷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의 면적이 지금 거의 주택 면적과 비슷하죠. 넓은 뒷마당이 있어서 조그만한 텃밭을 가꾸어도 좋아 보이고 야외 테라스처럼 이쁘게 꾸며서 사용해도 되겠네요. 이제는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1층은 이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현관이 있습니다. 현관 바로 오른편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이 중문을 넘어오게 되면 방과 계단이 보입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주방이 있고요. 거실이 있고요. 큰 통창 같죠? 이 통창을 지나고 나면 데크가 있습니다. 이 데크를 통해서 마당으로 이어지나 봅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방이 2개가 있고요. 서재도 있고요. 화장실 있고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마당을 바라보는 쪽들은 주차장 쪽과는 다르게 창문들이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주차 한 칸의 폭이 넓게 쳐줘야 2.5m거든요. 2.5m인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 사이즈가 눈대중으로 봤었을 때 이 주차 폭의 절반보다는 조금 더 넓어 보입니다. 1.5m 정도 되려나요?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에 딱 충분한 정도입니다. 뭐 들어가는 입구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주택들의 동간 거리가 그 정도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창문을 열어서 바로 앞에를 보면 집이 바로 보이고요. 뒤에도 바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붕에 올라가면요. 폴짝폴짝 뛰어서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앞에 창문을 열기도 애매하고 뒤에 창문을 열기도 애매하고 물론 이 마당 쪽에 큰 창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간격이 좁아도 너무 좁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는 경매지를 통해서도 알려드릴 부분이 있어서 경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매지를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감정 금액은 3억 1천만 원, 현재는 절반 수준인 1억 5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임차인 2명이 있습니다. 용씨와 이씨가 있어요. 전입일자를 한번 보니까 용씨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씨가 들어왔네요. 둘 다 전입만 하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이씨의 보증금이 2억 6천만 원인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 보증금의 부담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먼저 들어온 임차인 용씨도 당연히 대항력이 있겠죠. 보증금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매지를 보더라도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용씨와 이씨는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 있는 임차인일 경우 인수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문구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씨 때문에 입찰이 주저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용씨는 이전 임차인이기 때문이에요. 이전 임차인이 이 돈을 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대항력, 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뭡니까? 전입신고를 하고요.
더하기 주택의 인도까지 해야 됩니다. 주택의 인도가 뭐냐면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읽어볼게요. 현장을 방문하여 누굴 만났냐? 임차인 이 씨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씨가 부동산 전체 1층, 2층을 다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다른 사람은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기존 임차인 용 씨는 주택의 인도, 거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임차인 이 씨가 사용하게 되는 순간부터 대항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겠죠, 임차인 용 씨는. 더 나아가서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용 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소유권 보존, 용 씨가 집 주인이었습니다. 집 주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가 2017년 12월 19일에 이 씨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임차인 이 씨가 아닙니다. 다른 이 씨예요. 이 씨에게 매매를 하였다. 그리고 다른 곳에 전입을 안 했는지 그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경매가 진행되니까 현황 조사를 하면서 그 기록을 보고 그냥 임차인으로 기재를 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문건 송달 내역을 보더라도 용 씨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교부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배당 관련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소유권 관련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전의 주인이다. 이 경매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현황 조사 당시에는 전입 세대를 확인했었을 때 위 남성을 세대주로 하는 임차인 이 씨죠. 임차인 이 씨 말고 별도의 용 씨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24년 5월 10일에 새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입세대 열람을 보니까 이 씨 말고 용 씨 있습니까? 용 씨 없죠. 용 씨가 빠져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용 씨는 지울게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임차인 이 씨가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이에요. 근데 앞서 봤듯이 배당 요구를 안 했잖아요. 배당 요구를 안 했더라도 이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했다면 당연 배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경매 신청을 누가 했습니까? 임차인이 했습니까? 아니죠.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실시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 그런 물건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감정 가격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입찰 가격을 제외하고도 플러스 알파로 전세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더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3억에 사고 싶다면 4천만 원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물건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3억에 사겠습니까? 사실 2억 6천만 원에 사는 것도 부담입니다. 부담인데 기본적으로 이 금액을 깔고 간다? 이거 입찰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마음에 들더라도 현실적으로 입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보증금 전액을 보장해줘야 하는 금액에 입찰을 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금액적으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프라이버시도 없고 답답할 것 같은데 집 자체도 좁고 긴 형태라서 마음이 가질 않습니다. 실거래 금액도 감정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 집 앞에 도로 부분이거든요. 이 도로 부분을 보시면 총 12명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 주택의 동마다 도로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도로는 경매에 나오지 않았어요. 도로에 적법한 소유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따로 기존 소유자를 통해서 매입해야 합니다. 근데 웃긴 건 지금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씨인데 이분은 주택만 사고 이 도로 부분은 매입하지 않은 채로 이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함께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도로의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냐? 그전 소유자 누굽니까? 용씨죠. 용씨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냥 주택만 사고 지내도 큰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이 사람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었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진 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 부분도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반드시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